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상담심리 전공 이정민 교수입니다. 비전학부에서 상담심리 전공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학부 상담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1학년 교과목으로 발달심리학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 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업 자체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업은 아쉽지만, 네, 대면으로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강사 소개, 그리고 수업 전반적인 개요, 교재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리고 수업 방식,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알아가요 라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을 넣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상담 전공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 상담을 공부를 했고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에는 상담 심리 학과는 없었어요. 상담 심리 전공도 없었고, 임상심리 전공으로 아예 가거나 아니면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교육상담 전공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양쪽 전공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임상심리랑 교육상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담심리랑 거의 교육상담이랑 커리큘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상담 쪽 커리큘럼이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랑 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석사 때부터, 네,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학부 이 상담심리 전공에는 만학도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상담 공부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마 28살, 29살, 28살, 그때 아마,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학부는 조경학과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요. 조경학과라고 그냥 제 어떤 진로나 그런 꿈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성적이나 가고 싶은 학교 위주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학부는 조경학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또 조경학과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래서 관련된 그 전공을 살려서 건설회사로 제가 취업을 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이제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이 건설회사 이 분위기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뭐 재밌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맡은 일이 견적을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의 성격에 맞는데, 이 건설회사에서 견적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엑셀 화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별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엑셀 파일로 작업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너무 안 맞는다고 이제 느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심리학에는 옛날부터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상담 쪽 공부를 서서히 이제 찾아보다가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심리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석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 때부터는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너무 관심 있던 그런 분야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책도 읽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원대에 오기 전에는 대전에 이제 한남대 상담심리학과에도 2년 정도 있었는데, 네, 서원대학교로 23년부터 저는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상담을 많이 했던 기관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학마다 있는 학생 상담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서원대 학교에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 상담 센터, 거기는 이제 이름이 대학생활 문화원이었는데, 저는 그 서울대 센터에서 하필 또 위기상담부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위기상담부라는 건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위기 있는 사람들, 저 죽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요. 이런 분들, 아니면 자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심리적인 위기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런 부서가 이제 위기상담부인데, 거기에 5년 이상? 네, 꽤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는 자살 위기에 개입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성장이나 어떤 치유 이런 걸 도와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이제 직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가 위기 상담부여다 보니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자살 위기와 관련된 그런 위기 상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 진짜로 중요한 배움을 많이, 중요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진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곳에서 상담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담 수련은 제가 2009년부터 수련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상담을 일주일에 뭐 15케이스 막 이렇게 한 거는 한 5년 정도, 5년 이상 그렇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래서 상담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상담을 좀 많이 경험하고 교수가 된 케이스여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상담 관련 수업을 할 때는 케이스 얘기를, 상담 실제 사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제 관심 분야는 일단 트라우마. 여러분 많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제 박사 논문도 트라우마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트라우마, 복합 PTSD, 그리고 상담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담의 미세한 과정, 그리고 저는 그 10명 정도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상담을 하는 집단 상담도 좋아하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커플 치료나 상담도 관심이 많고요. 트라우마 관련해서 외상 정서, 특히 수치심, 그리고 슈퍼비전 이런 부분들이 제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제 얼굴 좀 내리고요. 이 발달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셨으면 이거 무슨 생물 수업을 하는 건가? 뭐, 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한 대상만 국한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인을 상담을 하시더라고 해도 그 성인이 가족이 있고 그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녀가 갖고 있는 발달적인 특성도 알아야 상담을 잘 원활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 심리라는 교과목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 완전 기초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생, 아니면 뭐 20대인 성인분들, 이런 분들도 상담을 하지만 뭐 30대, 40대, 제 또래를 상담하기도 하고 50대 분들을 상담을 하기도 해요. 60대 이상인 분들은 아직은 상담에서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특성이라던가 과거력이라던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그 발달 단계의 특성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면 훨씬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학문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인류학적인 내용, 생물학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뭐 발달 안에는 뭐 양육부터 뭐 가정을 꾸리는 뭐 부부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학, 그리고 관련된 심리학, 사회학,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그런 결과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 발달 심리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개요를 보면은 일단 인간의 발달에 관해서 축적된 지식을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달 심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상담 심리 전공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발달 심리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뭐 논의하고 공유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라서 요거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발달 심리랑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그 연구들을 여러분이 한번 접해 보시고 발달 심리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나, 발달 심리 연구 중에 우리 상담 심리 분야의 내용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다가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교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주교재 하나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교재는 발달심리학 전생의 인간 발달, 요 책입니다. 그래서 정옥분 선생님께서 정옥분 선생님의 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교재 이 발달 심리학도 네, 발달 심리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우리의 주교재 보시다가 나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책에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가 궁금해, 이런 분들은 이 부교재 성현란 선생님의 발달 심리학 책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거의 주교재 위주로 내용이 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교재를 필수적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업 교재로 준비는 요 주교재, 요 책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교과목은 온라인 교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처럼 많은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은 한 주차별로 25분 정도 되는 수업을 영상을 3개를
들으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는 3시간짜리 수업을 왜 25분, 25분, 25분 이렇게 하느냐? 아무래도 어떤 상호작용이나 소통이 온라인 수업은 좀 원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25분 동안 압축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교시가 50분이잖아요. 25분은 수업을 들으시고 25분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앞에 25분에 관련된 내용의 학습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 학습 과제를 나머지 25분 동안 하셔서 그때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과제 제출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과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댁에서 오픈북 형식으로 온라인 시험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시험 기간 앞에 좀 더 자세히 공지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한 주차가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25분 강의 영상 들으시고 관련된 학습까지 하시고, 또 2차시 강의 영상 들으시고 학습까지 하시고, 강의 영상 들으시고 학습까지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이 학습과제가 이렇게 하루 한 주에 3개나 있어서 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분량이 많진 않아요. 분량이 많진 않고 앞에 그 25분 동안 들으신 내용을 뭔가 어떤 관련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좀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올리시는 것도 숙제로 내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 관련해서 어떤 통찰을 얻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가 다 안 차도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꼬박꼬박 올려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그 일주일 안에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영상 들으시고 과제에서 업로드 하시고 요거를 매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출결 관련 사항은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공결이 발생하는 경우,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본인이 뭐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런 공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결 기준에 맞는 그런 사유가 생기시면 그거는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그 해당 주차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학습과제를 제출 안 하신 부분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강의를 듣지 못하셔도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출석을 했다, 이렇게만 인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비전학부 수업은 상대평가 B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30%인가 35%인가 그 학생들만 A를 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외 35% 이외의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재량껏 학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중에 한 3분의 1 안에 들어서 A 학점을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B 학점까지는 정말 불성실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B학점 이상은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진짜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운영되니까 온라인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의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오픈북으로 하기 때문에 20점 정도씩만 제가 배정을 했고요. 과제 비중이 좀 많아요. 과제가 40점, 출석 10점, 기타 10점입니다. 과제는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매 주차별로 해야 되는 거가 요 2번이에요. 그래서 매 주차별로 꼬박꼬박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성실성을 더 보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점수 배점이 많습니다. 25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페이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썼냐 못 썼냐를 보진 않고 제출을 그 시간 안에 맞춰서 하셨는지, 혹시 늦게 제출하시면 0.5점이고 제출을 안 하시면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 13주 동안 이 주차별 학습과제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25점으로 환산을 해서 성적 평가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제는 15점짜리 서평 과제입니다. 서평은 3에서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점수 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제출만 할랜다 하면 3페이지 미만으로만 쓰셔도 되고, 나는 좀 이 책을 읽고 되게 느낀 바가 많아서 진솔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5페이지 이상 진솔하게 쓰시면 네, 만점. 10점, 이거 점수 배점은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15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10점으로 한 다음에 이걸 15점 점수로 환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총 평가에는 15점이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출 기간 지나고 제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5점을 받을 만큼 잘 썼다, 근데 제출 기간을 지나서 냈다 그러면은 50% 7.5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잘 쓰려고 하다가 늦게 내시기보다는 기한 내에 쓰셔서 오히려 뭐 15점 만점에 12점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모든 과제는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평은 이 중에 있는 이 제가 제공해드린 추천도서 목록 중에서 한 권을 고르셔서 서평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서평 추천 도서는 내용들이 주로 뭐 이 맨 윗부분 요 한 세 권 정도는 양육 관련 책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권은 부부관계. 그다음에 요 세 권은 중년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 중년의 삶의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워낙 유명하신 분 책이니까 이것도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부분 마지막 두 권도 비슷한 책입니다. 삶의 철학과 관련된. 그래서 발달 심리하고 조금 관련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과제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싶은가요? 나는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요? 이번 수업에서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짧게 쓰셔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이캠퍼스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과제함에 올리라고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과제에 따라서, 아니면 토론을 여러분들께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제는 제가 토론방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과제는 주차별로 단톡방이나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싶은지, 나는 나중에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은지, 꼭 그 상담자가 아니더라면
그래서 어떤 뭐 상담 관련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요 세 가지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달심리 첫 번째 영상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